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조철희 박사의 통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또 혼자서 방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주목할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뭐 주목받는 쿠팡, 저도 뭐 쿠팡 10년 이상 분석하고 쿠팡에 관련된 정보가 많아갖고 제가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올해 3월 10일 날 뉴욕 상장에서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었던 쿠팡이 계속 주가가 8월, 9월 들어서 지금 하락하면서 기업 상태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 쿠팡 3월 11일 주식 상장 후 200일 지난 현 상황을 비교 분석한다. 한번 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쿠팡 하면은 주문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자, 박 PD님, 쿠팡에서 상품 안 사는 사람들 없죠? 없죠. 예, 이걸 여러분들 활성 고객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이제 쿠팡에서 지금 물건을 주문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물건이 주문할 땐 두 개를 주문하지만 따로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쿠팡은 1,800만 명, 현 시점에서 한 1,800만 명이 활성 고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쿠팡의 강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 2010년 이후에 소셜 커머스 네트워크에서 시작해갖고 선매입을 하면서 2015년에 빠른 배송, 집 앞까지 갖다주는 배송을 해서 배송 네트워크를 확보했죠. 자, 항상 강조합니다. 중요한 거. 물류센터에서 주문이 나오면 빨리 나가는 출고, 그걸 갖다가 주문해서 나간다. 수주 이행 풀필멘트 센터입니다. 또 빨리 나가면은 고객의 온디맨드 시대에 고객 앞까지 갖다 주는 걸 우리는 빨리 갖다 주는 배송, 이걸 갖다가 라스트 마일 배송입니다. 그래서 풀필멘트 플러스 라스트 마일의 원톱 서비스를 빨리 하는 기업이 쿠팡이죠. 근데 이제 쿠팡도 여러 가지 지금 원톱 고객 지향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개인이 투자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 또 해외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업의 가치는 주식 곱하기 주식 수, 시황에 따라서 총 시가총액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을 거예요. 과거 3월 11일 날 쿠팡이 상장했을 때는 야, 우리나라에 뭐 네이버라든가 네이버나 카카오는 뭐 플랫폼에 요즘 많이 뭐 60조, 70조 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큰 공룡, 이마트, 신세계 뭐 관련돼서 이베이 코리아는 이제 주식 상장했지만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지금 주춤주춤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봅시다. 자, 쿠팡이 3월 11일 날 뉴욕 상장했을 때는 공모가가 35달러.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100조 원까지 갔는데 이게 주춤주춤하더니요. 이 상황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0년부터 불과 1년,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은 뭐냐면은 기업의 가치라든가 온디맨드 또 집 앞 배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고 빨리 했던 기업들 기업 가치라든가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매출이 급격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양이 폭증했다. 또 집 앞 배송하는 것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비대면 접촉, 문 앞에 놓고 가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이 상황이 제가 여기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쿠팡의 지금 주식이라는 기업 가치가 빠졌나 한번 좀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은 2021년 지금 방송하는 시점은 9월 하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니까요. 한번 3월 11일 날은 쿠팡 시가총액 100조 원, 5월 중에는 62조 원한테 최저점 한번 찍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일시 하락 후 반등합니다. 8월 달 들어와서 급락하기 시작하더니요. 제가 한번 매일같이 제가 이제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니까 8월 20날 주가 31.29달러 63조 원, 8월 30날은 주식가치 30달러가 지금 무너집니다. 29.96달러. 그러더니 9월 21일 날 28.87달러로 29달러까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35달러 공모가를 무너지고 29, 28달러까지 된다는 거는 쿠팡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데미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 거의 200일 전에 약 100조 원에서 지금 뭐 40%가 빠져서 최근에는 58조, 57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떨어진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쿠팡에 하면은 가장 주식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면 투자자. 자, 손정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의 한 35% 정도 갖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0일 전후에 갖고요. 주식 약 10%를 매각했어요, 지분을. 그러면 얼마? 2조 원 정도를 매각한 겁니다. 뭐 지금
손정희 회장 지금 중국 투자하고 해외 투자한 게 지금 또 다시 자금력이 조금 로스가 있어갖고 그 자금 회복하느라고 지금 매각했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봐도 최저가에서 매각했다는 거는 그만큼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쿠팡도 데미지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투자자가 거의 10%를 매각한 상황에서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 PD님도 보면은 지금 온라인의 전자상거래가 뭐 영원히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장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증가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폭증, 택배가 20% 물량이 늘고 하지만 올해는 그렇게까지 안 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도 그렇게까지 안 늘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의 거래 비중 한번 데이터를 딱 보니까요. 2020년도에는 30%대, 또 작년 연말에는 37 피크 올라가다가요. 최근에 2021년 8월 정도에는 36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백신도 많이 맞고 해외 이동도 아마 내년에 서서히 완화되면 사람들이 집 앞에서 다 갖고 와서 배송받는 것도 서서히 줄어들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팡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집 앞에 갖다 놔주는 물건 중에 거의 뭐 반은 안 돼도 3분의 1은 쿠팡 게 아닌가요? 쿠팡이 거의 3분의 2 정도 되더라고요. 제 집은. 그러니까 가정집마다 다르지만은 스마트폰 칩시면 쿠팡이 먼저 뜨잖아요. 쿠팡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 카카오를 쓴 사람은 카카오 우리가 먼저 뜨지. 그게 이제 플랫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 얘기하면 쿠팡에는 호재와 악재가 오래 겹쳤다. 뭐 주식 가치는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쿠팡은 미국에서 INC 상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쿠팡은 목표점을 가야 되는 게 사업 다각화에 성공을 해야 된다. 지금 국내 시장이 아니라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지금 중점을 뒀지만요. 자, 올해 도쿄하고 대만 지금 비즈니스 수도권 배송하고 있고, 아세안 시장에서 싱가포르 중심으로 지금 도시명 밀착형으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명 집중 거점이 있는 이 부분에 쿠팡은 투자해서 수익 구조를 빨리 회수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인프라만 투자하고 뭐 한국 시장에서 한 것처럼 계속 손실만 나면요. 쿠팡의 기업 가치 더 떨어진다. 저는 그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시장에 진출을 중이지만은 아마 진짜 쿠팡의 핵심들 다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밀집도 배송, 회전율 경쟁에서 수익 구조 개선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에 뭐 국내 시장 쿠팡 뭐 고급 인력을 갖다가 연봉을 많이 주고 좀 수급한 건 제가 아는 지인들도 후배들도 있어서 다 아는 상황이고 수도권 거점뿐만 지방 거점까지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계속 비용으로 지금 증가하지 이익으로 돌아온 타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쿠팡의 비용 증가. 잠깐만 우리 박 PD께서 쿠팡을 많이 쓰면 쿠팡의 물건을 주문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문하는 상품이 물류센터에서 피킹해서 출고 나갈 때 물류 비용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또 라스트 마일 배송, 빠른 배송한다 해서 여기에서 또 조금 마이너스. 고객 한테 갖다 준 시점에서 마이너스가 어때요? 플러스가 안 돌아오겠죠. 네. 그래서 쿠팡의 과제는 조금씩 누적해서 눈덩이 친 이 손실을 어떻게 줄이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성 고객 1,800, 올해 목표 2천만 명까지 가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시점에서 경쟁자 기업들 계속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보고 있습니다. 자, 쿠팡의 악재는 저도 이제 덕평 IC에 가면은 IC에 나가면 쿠팡이 있고 여기 앞에 이제 덕평 물류가 저기 DPL 하고 있는 거 저쪽 현대라는 거 제가 다 알고는 있는데 그 상황에 허브의 요충지가 4만 평이 올해 화재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데미지가 클 거예요. 그리고 뭐 동탄에 물류단지 A동도 있고 다 있지만은 또 인천도 있고 쿠팡의 물류 거점은 전국에 많이 있지만은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리카바리 하는 게 상당히 데미지가 클 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악재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아마 뭐 국정감사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이 나가는 시점, 그 전후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10월 중에 국정감사 할 때 배달 수수료 문제,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쿠팡의 뭐 대표 중에 누군가가 나가서 거기에서 아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호재를 많이 만나는 가운데 여기 이제 악재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쿠팡의 경쟁자 하면은 우리 이제 박 PD님 어디에요? 쿠팡 하면 신세계하고 이마트 같은 그룹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신세계 이마트가 어디 인수했어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했죠?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작년에 이제 전자상거래 온라인 시장 규모 거래액을 보면요. 161조 원의 거래액이 있었어요. 작년에 135조에서 16조, 거의 뭐 20몇 조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 161조 거래액 중에 1등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플랫폼을 갖고 있지만 물류는 네이버는 물류회사가 아니라 CJ대한통이나 관련 기업하고 물류를 계약해서 아웃소싱을 주고 있고, 거기 네이버가 27조 원, 쿠팡이 거래액이 22조 원, 3위가 이베이 코리아가 20조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신세계 이마트가 약 3조 4천억 원을 제가 기억하는데 결국은 이베이 코리아 인수했잖아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쿠팡의 경쟁 상황은 신세계 이마트, 이베이 코리아 라이벌 넘버원. 넘버 2는 뭐냐면은 네이버도 지금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업무 제휴를. 그래서 네이버가 신세계하고도 업무 제휴하고 네이버가 이마트하고도 하고 지금 관련 기업들, 심지어는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 기업들 많잖아요. 성장성 있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한테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도 아마 경쟁 대항마가 저는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대형마트 기업들이 있지만은 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요 두 기업이 앞으로 대항마가 될 텐데 여기서 수익 구조 개선을 어떻게 하냐가 큰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쿠팡의 실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마무리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쿠팡 예상 실적.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이제 매출 규모가 약 13.3조, 약 14조 원 정도였기 때문에 쿠팡은 그걸 갖고서 미국의 회사니까 INC 해서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쿠팡의 올해 작년에 2020년 매출 영업손실도 꽤 컸거든요. 1조는 안 됐도. 근데 올해 2021년 실적 나온 거 봅시다. 1분기 매출 4조 6,969억 원, 영업손실 마이너스 3,300억입니다. 자, 2분기 매출 5조 1,811억.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 합치니까 9조 8,780억, 약 10조 원 정도의 매출을 나와요. 근데 영업손실을 합치니까 2분기가 6천억의 영업손실이에요. 그 화재 포함해서. 그러면은 상반기의 영업손실 9,300억 적자. 여기에 화재 보전금액 2,561억 원이 언젠가는 돌아오죠. 그러면은 이거 빼면은 6,800억 정도예요. 그래서 상반기만 해도 6,800억의 적자를 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 2021년 하반기 쿠팡 매출을 상반기가 10조니까 더 하반기라면 더 많아지니까 10조 하면 매출은 작년도 약 14조에 30% 증가할 거예요. 20조 원 이상인데. 근데 영업손실 1조 원에서 크게는 1.5조, 1조 5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작년에 영업손실 2배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업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영업손실의 마이너스 5% 이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쿠팡이 안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올리고 인정을 받아야 되냐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두 가지 사업 다각화하고 빠른 수익성 개선이라는데요. 자, 마지막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의 월가에서 평가하는 쿠팡 목표 주가는 평균 뭐 45.33달러랍니다. 근데 지금 주식이라는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8달러 가더라도 반등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쿠팡을 지금 적자 상태가 올해 한 1조 원 이상 영업 손실이 적자되면은 기업들은 영업이익에서 주가 수익 비율이 있어요. PER이 나오지 않습니다. 손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PSR, 주가 매출 비율로 좀 밸류에이션을 좀 평가받아야 되니까 해외 시장을 통해서 특히 이제 글로벌의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아마존은 미국의 헤드 오피스가 있으면 영국, 일본도 이익 구조 많이 내요.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그래갖고 전 세계 10개 이상의 국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베이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베이 코리아에서 전 세계 글로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의 기업으로서 진출해야 쿠팡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팡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이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의 격차를 축소할 것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쿠팡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빠른 수익성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동학개미 국내 투자, 서학개미 해외 투자를 고려하다 보면은 쿠팡이 지금 현 상반기 지나 3월 11일 이후에 200일을 지난 현 시점에서 쿠팡이 현주손이 이렇고 제가 하반기 실적까지 말씀드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그 내용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자, 오늘은 쿠팡 200일이 지난 현 시점을 한번 평가 분석해본다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자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다양한 정보, 앞서가는 정보로 조철이 밥사 통통통 매주 월요일 날 진행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